정복자 문양이 또 추가가 됐고요. 일단 도적 거만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발물이란 문양에서 수류탄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문양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수류탄 공격력이 아무리 세져봤자 수류탄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탄 발사기를 주지 않는 한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2초 동안 피해 감소가 증가한다. 이것도 좀 짧죠? 토끼도 아니고. 다음은 밤 스토커 문양이고요. 암흑 피해. 이건 완전 버프입니다. 이제 암흑 주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문양이 없을 때도 암흑 주입은 사냥 때 굉장히 효율이 좋았는데 이제 피해량까지 올려주는 문양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나 추가 보너스가 은신 상태가 되면 암흑 주입 기술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4초나 감소하게 됩니다. 굉장한 문양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쌍주입을 안 써도 되겠죠? 지금까지 뭐 크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없었는데 이건 도적한테 굉장히 좋은 버프네요. 다음은 기존에 있던 정복자 부대에서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일단 소름 돋는 전리품 전설 로드에서 기존에는 주입된 기술로 공격하면 주입 속성에 대한 저항이 20% 증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최대 저항이 증가를 하죠. 이 최대 저항이라는 말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모든 저항이 아니라 최대 저항 값입니다. 최대 저항이 지금 70%인데 73%가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조금 올라갔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긍지 문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범위 내 정복자 노드에서 물리 피해 및 피해 감소 보너스를 얻었었는데 이제는 희귀 노드에서 보너스를 얻게 된다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목격자 제거 전설 로드고요. 워낙 제가 도적 궁극기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쓰는데 만약에 궁극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찍어볼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고요. 바뀐 내용은 말을 좀 꼬아놔가지고 이것도 써봐야 알 것 같아요. 궁극기를 쓰게 만들려는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스킬에서의 변동사항이고요. 칼날 차원 이동 기본 스킬이 행운의 적중 확률이 원래 35%였는데 50%로 증가를 했네요. 원래 세 번째 패시브 스킬을 찍어야만 활성화되는 옵션이었는데 이게 그냥 기본 옵션으로 부여가 된다고 하네요. 이걸 만약에 기본 옵션으로 넣었으면 그 세 번째 패시브 부분에 있던 칸이 비어져 있는데 거기에 뭘 넣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강화된 칼날 차원 이동은 20%의 이동 속도가 즉시 증가합니다. 단계별로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바뀐 거죠. 회칼 도적이든 근접 도적들이 자꾸 원거리 스킬만 쓰고 있으니까 이 칼날 차원을 쓰라고 이렇게 버프를 해준 것 같은데 일단 원소 저항이 중요하니까 쓸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다음은 심장 추적자고요. 활도적의 기본 공격 스킬이죠. 극대화 확률 증가 효과가 스택당 3%였는데 5%로 바뀌었습니다. 상한은 여전히 15%이고요. 사냥엔 큰 의미가 없죠. 구멍 뚫기만 쓰기 때문에 구멍 뚫기가 좋은 이유는 취약을 계속 걸 수 있고 취약을 건다는 거는 딜량이 높아진다는 거고 또 취약을 걸어줌으로써 또 취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군중 제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냥에는 구멍 뚫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장 추적자를 쓰게 하려면 일단은 공속을 늘려줘야 돼요. 공속이 굉장히 느리죠. 다음은 강력한 화살이고요. 행운의 적중 확률이 증가했네요.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거. 이것도 공속 안 늘려주면 안 쓰죠. 쓰레기입니다. 역습하는 어둠의 장막이고요. 어둠의 장막 스킬의 패시브 스킬이죠. 극대화 확률 증가 활성화 조건이 그림자 4개가 있을 때 극대화 확률이 8% 활성화가 됐었는데 어둠의 장막이 2개만 생겼어도 이 조건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근데 어둠의 장막이 제 느낌이지만 잘 안 생겨요.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래도 많이 버프가 된 부분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극대화 확률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극대화 확률을 높이는 여러 기제들이 필요하긴 해요. 세모덧은 저는 모션이 폴짝폴짝 그렇게 뒤로 뛰는 모션이 폴짝 뒤로 뛸 때 두드러 맞을 때도 있고 즉시 시전 스킬이지만 뭔가 즉시 시전을 안 하는 느낌이 들죠. 이게 지속 시간이 6초에서 7초로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강화된 연막탄. 이것도 버프가 많네요. 받는 피해가 25%로 증가했습니다. 이거 고변산입니다. 연막탄 스킬의 두 번째 패시브 스킬이고요. 이거는 좋아요. 이건 버프 맞아요. 패시브 스킬 변동사항입니다. 자극 스킬을 좀 밀어주는 느낌인데 바람사를 조금 좋아지게 만든다는 느낌이 있었고 자극이랑 은신을 조합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극이 원래 15m 이동하고 나서
피해량이 증가된다 이 옵션인데 그 옵션이 12m로 감소했죠. 원래는 어떠한 공격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15m 이동한 다음에 사용하는 어떠한 공격이란 얘기가 없고 그냥 공격이라고 돼 있어서 열심히 15m를 이동했는데 기본 공격을 써버리면 그 공격력이 강화가 돼버리는 안 좋은 스킬이었죠. 이제는 기본 공격이 아닌 핵심 공격이나 궁극기 다양한 공격의 피해량이 증가된다고 바뀌었네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다음은 희생이고요. 희생자의 피해는 피해대 취약 보너스의 120%만큼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은 그 폭발 피해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백병전입니다. 피해 계산이 업데이트가 되었대요. 원래는 군중 제어 대상에 대한 피해가 30% 고변산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군중 제어 피해에 대한 보너스 총량의 40%만큼 고변산으로 증가합니다. 일단 군중 제어 피해에 대한 옵션을 많이 맞춰놔야 이 고변산이 증가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말을 좀 꼬아놨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버그 수정 사항이고요. 그림자 매듭근 장갑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이게 원래 버그가 많았나봐요. 그림자 매듭근 장갑으로 생성된 복제된 그림자가 의도한 대로 화살비를 시전할 때 주입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게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원래 화살비를 2번 썼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주입 기술도 적용을 한다네요. 하칸의 말이랑 이 그림자 매듭근 장갑을 착용을 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은폐가 활성화된 동안 도적이 표적이 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신을 썼을 때 도적을 강제로 때리는 몬스터에 대한 사례를 수정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은신을 썼을 때 요즘에는 보이죠? 은신 쓰고 도적이 돌아다니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거를 안 보이게 해주는 건지 이거 안 보이게 해주면 대박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휩싸는 위상 3초 이상 가만히 서 있을 때 지속적으로 어둠의 장막 중첩을 부여하지 않는 문제. 안 생겼었나? 다음은 그림자 매듭근 또 나왔어요. 그림자 매듭근 장갑으로 부여된 복제된 그림자가 이거 회전 칼날 시전을 안 했었나요? 하다가 못했다가 막 그런 느낌이었나? 아무튼 이거 수정했다고 하고 또 그림자 매듭근 이거 원래 안 되는 건지 알았는데 이게 그림자 매듭근 장갑을 장착하고 흉내낸 주입의 위상을 적용을 했으면 주입 기술도 흉내를 내야 돼요. 흉내를 안 내던 것 같은 기억이 들어요. 제가 기억했을 때는 궁극기를 써서 복제된 그림자가 생성됐을 때는 이 주입 기술을 같이 썼었는데 근데 이 그림자 매듭근 장갑을 착용했을 때는 이 주입을 흉내내는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독 피해를 적용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니까 독만 안 나왔나 봐요. 근데 제 기억에는 다 안 됐던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물리 피해에 보너스를 부여하는 정복자 노드가 덧셈이 아닌 곱셈이 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 비물리 피해 관련해서 도적한테는 엄청난 너프가 발생한 거죠. 기존에 넣었던 그 독 피해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존에 내가 독 피해를 400%를 맞췄다. 그러면 이제는 한 500% 맞추는 정도의 노드를 투자를 해야만 그 효율이 나온다는 느낌인 거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라서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너프긴 너프예요. 곱셈이 되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니까 플레이어가 몬스터에게 다음 정복자 문양을 적용하면 다른 플레이어가 예기치 않게 해당 효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영리한 문양이죠. 결론은 흡혈귀의 저주를 적에게 걸어주는 흡혈귀의 힘 아이템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극대화 취약 제압 관련 옵션이 너프가 됐지만 아이템 위력이 925로 많이 상향이 되었음. 방어력과 저항력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요. 방어력은 물리 피해 감소만, 저항력은 원소 저항만 확실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상 옵션은 사용할 만한 고유 아이템이 나오기는 했어요. 기본 옵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제압 피해를 확정적으로 주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았죠. 기존 고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바람살이 좀 버프가 됐어요. 이름 없는 자의 머리쓰개는 모든 주입 스킬 등급이 플러스 4가 된다는 건지 플러스 1이 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나와봐야 알 것 같고, 그림자 매듭끈은 많이 좋아졌어요. 버그를 수정을 많이 했고요. 옵션도 좀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림자 매듭끈이랑 하칸의 말도 좋아졌어요. 그림자 매듭끈이랑 하칸의 말 조합이 사냥할 때 겁나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되는 전설 위상은 그럭저럭 쓸만해요. 100기력 소모시 수류탄을 떨구는 위상은 좋아요. 기존 전설 위상은 나머지는 데미지만 조금씩 올랐고, 터져나가는 맹독 위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독 웅덩이를 생성하는데 극대화 적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운의 적중 확률이 높아졌어요. 신규 정복자 문양은 암흑 주입을 극 버프해주는 밤스토커 문양이 생겼고요. 암흑 피해 증가랑 은신 시 암흑 주입 쿨타임을 4초나 감소시켜주는 옵션을 주네요. 기존 정복자 보드는 목격자 제거 전설 로드만 버프 느낌이고,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근접 기본 기술 하나가 극 버프가 됐고요. 심장 추적자가 아주 조금 버프가 됐어요. 그리고 어둠의 장막 4개가 활성화됐을 때 극대화 확률이 늘었었는데 2개일 때도 극대화 확률이 올라가는 버프가 됐죠. 그리고 강화된 연막탄이 고변산으로 증가되는 데미지가 조금 버프가 됐습니다. 자극 스킬은 내용상으로 보면 좀 많이 버프가 된 것 같은데 워낙 안 쓰던 스킬이라서 일단 버프라고 할게요. 그리고 희생 스킬 같은 경우에는 쓰라고 버프를 시킨 것 같은데 써봐야 알겠죠. 그리고 백병전 같은 경우에는 딜량이 좀 변화가 있는데 이것도 말을 좀 꼬아놔가지고 이것도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활도적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크게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는 건지 시즌이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 일단 내용은 이렇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처럼 수익이 없는 유튜버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굉장한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